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슈나이더 일렉트릭 산업 자동화 사업부에서 모션 컨트롤 제품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박윤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비 생산성, 효율성 향상을 위한 로보틱스 연계 솔루션 제안이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분들께 발표를 좀 진행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제조 혁신 라인에 적용해서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 단에서 차세대 운송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운송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면 우리가 좀 더 제조 라인에 확장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 유연함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회사를 대표해서 저도 나왔으니까 제가 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인데요. 사실 디지털 트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디 가도 요새 AI와 더불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어떤 그 제조 라인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고민이 되고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미 잘 사용하고 있는 로봇들이 될 거고요. 그 로봇에 연결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저희 전 발표 때 저희 그 서스테이너블리티 부문장님 말씀하신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수집해가지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고 각 기업들이 연구를 하고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 중에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인데, 디지털 트윈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디지털 트윈이 뭔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좀 정의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정의한 디지털 트윈의 구조인데요. 뭔가 현실 공간에 있는 물체, 기계, 우리가 보면 장비나 프로세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똑같이 가상의 환경에 구현을 해놓고 현실 공간, 현실 장비에서 모든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한 다음에 가상 공간에 구현해 놓은 그 장비와 장치들을 동기화시켜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똑같이 구현을 해내는 건데, 그 과정을 거쳐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뭔가 내가 좀 현재 상태에 있는 장비를 건들거나 만지지 않고서도 내가 원하는 방향의 어떤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결과값들을 다시 현실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그림만 보고 말만 들으면 좀 재미가 없어서 제가 예를 하나 좀 들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1970년대에 있었던 사고인데, 미국에서 나사에서 이제 달 탐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아폴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화로도 나온 어떤 케이스인데, 아폴로 그 프로그램 중에 13호라는 사람을 태워서 달을 탐사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사람을 우주비행사를 태워서 우주선을 쏘았는데 달로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산소 탱크가 터져가지고 탐사 목적은 이루지도 못하게 됐고, 또 아주 귀중한 자원인 그 우주비행사 3명도 거의 죽기 직전에 그런 위기에 놓인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인데, 이걸 왜 제가 디지털 트윈 설명하면서 끄집어냈냐, 여기서 그 비행사들을 무사 귀환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디지털 트윈의 개념과 아주 흡사한 것 같아서 좀 끄집어 왔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사고가 났는데 아무래도 달 탐사 같은 그런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되고 큰 어떤 오랜 시간 동안 준비가 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 지상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도 똑같이 어떤 이런 달 탐사 우주선하고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해놓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주선이 우주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것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산소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연료도 부족해지고, 그 우주비행사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충분한 산소와 연료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다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때 그 사고 난 그 우주선으로부터 계속 그 실시간으로 현상에 대한 데이터들을 지상에서 다 받았어요. 받아서 지상에 이미 만들어 놓은 똑같은 시뮬레이터로 그것들을 계속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연료를 아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전기를 아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출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지상에서 계속 했습니다. 우주선은 계속 이제 달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요, 그 상태로. 그러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값,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귀환하기까지의 충분한 연료, 전기, 산소가 확보가 된다. 이런 방법들을 계속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결과값을 우주선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에 있는 실제 이제 리얼월드죠. 우주선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이 그런 지상에서 시뮬레이션 해준 그런 결과값들을 토대로 똑같이 그런 커맨드를 따라가지고 조치를 취해서 결국에 아시는 바와 같이 이 3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무사귀환을 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디지털 트윈에서 돌아가는 어떤 원리와 흡사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들을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조 라인에 반영해가지고 뭔가 제조 라인을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조 라인에 쓰이는 장비를 기본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비를 처음에 개발하고 장비를 설계하고 장비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장비와 장비들이 이제 현장에 설치가 돼서 시운전이 되고 그다음 운용이 되는 이런 일련의 이제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기존의 순차적인 프로세스 흐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시피케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장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래밍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비를 제조하고 그 장비가 만들어지면 내가 의도한 성능이 나오는지 내가 원하는 스펙에 맞는지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지 테스트를 하죠. 테스트한 다음에 이제 그 장비를 납품을 해서 고객사에 이제 그게 설치가 되고 설치가 된다고 끝이 아니죠. 설치된 이후에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장비를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안정화가 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장비가 양산의 물량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테스트와 프로그래밍 수정과 테스트와 기구 수정과 테스트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프로젝트 흐름에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적용하게 되면 물론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은 현장에서 내가 돌리고 있는 장비를 똑같이 만들어서 그걸 가상으로 돌리면서 뭔가를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디지털 트윈은 그것 포함이지만 그걸 넘어서 장비의 설계 단계, 내 라인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뭔가 이런 직선적으로 1차적으로 쭉 진행돼야 되는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따가 좀 구체적인 예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4단계 테스트 끝나고 시운전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장비를 제조하기 전에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장비 제조 전에, 장비가 설치되기 전에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장비를 똑같이 미리 가상의 화면에 제작을 해놓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프로그래밍 설계 단계부터 계속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값들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 장비를 이렇게 움직일 때 뭔가 기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를 미리 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걸리는 수많은 시간과 인력과 비용과 이런 것들이 바로 앞으로 병렬 작업으로 진행되면서 시간도 단축하고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는 장비를 좀 더 완벽한 장비를 빨리 받아볼 수 있고 장비사 입장에서는 장비 개발에 걸리는 비용과 시간과 인력과 이런 것들을 대폭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시운전도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장비 제조부터 장비 운영에 걸쳐서 정말 많은 큰 혁신과 이익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예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은 장비 로보틱스가 연계된 장비 수명 주기를 위해서 거기에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를 CAD 설계를 하고 CAD 설계에는 기구물이 필요하니까 CAD 설계가 꼭 필요하겠죠. 그 CAD 설계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제가 영상이 지금 플레이가 안 되는데 장비를 가상으로 돌리면서 내가 원하는 스펙에 맞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장비가 움직이는지 연계가 되는지를 계속 테스트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그대로 실제 설계에 반영해서 이제 장비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이 와중에 이제 보통은 이런 중간에 디지털 트윈이 없으면 내가 설계한 대로 장비 만들었다가 테스트하다가 뭐가 문제면 고치고 바꾸고 뭐 로봇이 이 로봇이 아니고 한 단계 큰 로봇이 돼야 되면 그걸 또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다 요 가운데 그 과정에서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건 실제로 저희가 적용한 사례인데 저희 고객이 지금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움직이는 걸 델타 로봇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로봇이 델타 로봇이 있는데 저희 로봇을 사용해서 뭔가 제품을 픽앤플레이스 하는 그런 솔루션을 고객한테 제안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장비 제조사가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장비 제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원했던 게 뭐냐면 고객이 제품을 집어서 이런 형태로 놓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분당 그 제품이 얼마나 빨리 몇 개가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스펙은 명확하죠. 근데 이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이 이제 컨베이어 인피드 아웃피드 라인 들어오는 라인과 나가는 라인의 속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로봇은 어떤 용량의 로봇을 몇 대나 써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감이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 이것만 했던 업체들은 뭐 잘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업체는 이런 것들을 몰라서 저희한테 시뮬레이션 아니면 어떻게 최적화될 수 있는 답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도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솔루션을 가지고 제안을 하지만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검증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으로 그 고객사의 상황들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준 겁니다. 장비가 나가기 전에 제한을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아까 지금 동영상이 멈춰서 그러는데 인피드는 계속 들어오고 아웃피드는 멈췄다 나갔다 멈췄다 나갔다는 초기 개념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고객이 원하는 리퀘어먼트를 맞추지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바꾼 게 그러면 아웃피드도 천천히 어떤 속도로 나가면서 델타 로봇 2개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또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했는데 이것도 조금 부족한 거예요. 자꾸 로봇이 못 찍고 떨어져 나가는 제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인피드 라인의 속도와 아웃피드 라인의 속도도 어느 정도 정하고 방향도 같이 하고 그 대신 로봇은 3개를 설치해야 된다. 이랬을 때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런 들어오는 속도와 나가는 속도를 맞출 수 있고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검증해 줬는데 제품 장비를 만들어서 테스트한 게 아니라 제품이 개발되기도 전에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써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서 제안을 한 건입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장비 제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리소스, 가격, 그 다음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게 바로 디지털 트윈 솔루션입니다. 말씀드린 거 좀 겹치는데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그냥 현장 오퍼레이션, 운영 단계에서만 쓰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걸 포함해서 장비의 프로세스의 주문 및 검토 및 설계 단계, 그 다음에 제작 단계까지 장비 총 생애 주기에 걸쳐서 이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단축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또 품질 향상까지 장비의 품질 향상까지 좀 이렇게 우리가 노릴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용했을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을 주는데 일단은 예를 들면 장비를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비를 멈추고 뭔가 테스트할 일이 없겠죠. 디지털 트윈으로 장비는 장비대로 돌아가듯이 내가 뭔가 테스트하고 싶은 거는 디지털 트윈 쪽에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뭔가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 개선안을 빠르게 또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이제 장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운영자의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장비를 실제로 꼼지락꼼지락 만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는 계속 돌아가게 하고 그 옆에서 디지털 트윈으로 똑같이 구성된 걸 가지고 교육에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 잠깐 소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5가지 라이센스가 있어요. 비주, 빌더, 디벨로퍼, 서버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 웨어하우스용으로 5개가 나눠져 있는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자면 비주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계할 때 아까 그 설계단에 저희 지금 이 화면이 저희 PLC 설계 프로그램 캡처한 화면이거든요. 설계단에서부터 뭔가 내가 만들어갈 장비, 로봇이라든지 이후에 설명드릴 차세대 운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각화 해가지고 이 시각화된 것을 바탕으로 뭔가 이제 이 개발자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비주얼라이즈 해놓은 것들을 아까 보신 것처럼 좀 이렇게 어떤 3D 모델화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내가 설계 단계부터 이 눈앞에 없을 때랑 눈앞에 있을 때랑 뭔가 보이는 게 있을 때랑 없을 때는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장점을 가져갈 수 있고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제공하는 저희 로보틱스 포트폴리오들은 다 여기 이미 모델이 다 사전 정의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게 무슨 여러 가지 어려운 프로그램 비주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CAD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제품 그냥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하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딱딱 끄집어내가지고 쉽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비주는 기본적으로 저희 PLC 프로그램 안에 기본적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 기능이라서 굳이 추가적인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걸 두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빌더입니다. 이 빌더가 아까 전에 보신 델타 로봇 2대 가지고 3대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 결과물을 이걸로 뽑아낸 건데요. 이제 이런 장비 전체에 대해서 어떤 장비 POC라고 하죠. 프루프 오브 컨셉을 장비 제작하기 전에도 할 수 있도록 이제 장비 전체 운영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혹은 에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입니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로퍼라는 게 있는데 아까 빌더까지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제공하는 그 다음에 일부 여러 가지 다양한 장치들이 아니라 일부 기본적인 컨베이어라든지 기본적인 장치들만 저희가 카탈로그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재화를 해놔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만드는 건데 사실 현장에서는 저희 제품 안 쓰는 경우도 많고 내가 원하는 모양, 내가 쓰고 있는 모양, 내가 쓰고 있는 형태의 기구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확장을 해놓은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오픈 아키텍처로 정말 내가 쓰고 있는 어떤 제조사 장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쓰고 있는 장비 그대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아까 보신 빌더처럼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로 보시면 될 것이고 마지막이 이제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리모트 뷰어라는 그런 디지털 트윈 솔루션입니다. 현장의 장비와 실시간으로 이제 연동되면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마지막 라이센스는 로지스틱스 앤 웨어하우스를 용인데 이제 장비단에서 벗어나서 뭔가 프로세스 라인이나 어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 창고라든지 혹은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뭔가 이제 후공정 쪽에 쓸 수 있는 그런 쪽의 전체 라인을 디지털 트윈이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도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라이센스는 그냥 PLC 단, OT 단의 컨트롤러와도 연동이 되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을 하기 위해서 IT 단과 또 연동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하나하나에도 저희가 포커싱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라인과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디지털 트윈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조 라인의 혁신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드웨어인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세대 지능형 운송 솔루션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현장의 어떤 제조 라인, 복잡한 장비가 연결돼서 하나의 제조 라인을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 그 장비와 장비에 연결할 때 지금 대부분 고전적으로는 컨베이어 벨트를 쓰죠. 그런데 이 지능형 운송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그런 고전적인 컨베이어 시스템을 대체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랙 형태로 되어 있고, 그 트랙 위를 저희가 캐리어라고 부르는 무버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마그넷 기술, 무빙 마그넷 기술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모터랑 똑같습니다. 모터를 열어보면 그 모터의 안에 회전하는 회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겉에 자석이 붙어 있는 고정자가 있잖아요. 여기 이 트랙에서는 움직이는 무버 캐리어에 자석이 붙어 있어서 그게 고정자 역할을 하고, 이 트랙 안에 코일이 감겨 있어서 걔가 회전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 컨베이어처럼 줄줄이 똑같은 속도로 쭉쭉쭉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트랙 위에 있는 이 캐리어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제어가 됩니다. 그 말인즉슨 두 번째가 멈춰 있을 때 첫 번째가 혼자 움직일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뒤로 갈 때 첫 번째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 캐리어의 속도가 일반 컨베이어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높은 힘을 가져갈 수가 있고, 또 보호 등급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제조 라인에 어떻게 좀 혁신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이걸 렉시엄 MC12 멀티 캐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움직이는 것처럼 저렇게 그룹화돼서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짝을 지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저 위에다가 이제 뭔가 아답터나 지그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설계해서 부착한 다음에 이제 여러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식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예를 좀 들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일 지금 저희 제품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쪽이 식음료 쪽이라서 식음료 쪽 예를 좀 들었습니다. 식음료 제조 라인에서 일단은 한번 예를 들면, 저 앞에 이제 병들, 빨간 병들이 지금은 그냥 일반 컨베이어를 통해서 움직였을 때 예를 든 거거든요. 빨간 병들이 들어와서 그 빨간 병에 내용물을 인입하고, 그 뒤에 가서는 이제 캐핑, 뚜껑을 닫아주는 그런 두 개의 장비가 연결된 건데, 기존의 라인은 그 채우는 필링 라인하고 캐핑 라인하고 연동됐을 때, 캐핑은 금방 해요. 그냥 퉁 이렇게 밀어주면 끝이거든요. 아니면 돌리는 스크류 타입도 있지만, 하지만 필링은 내용물이 주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예를 들면 캐핑이 1초 걸릴 때 필링은 2초 걸린다, 2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필링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 컨베이어는 그냥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캐핑은 1초 일하고 1초는 노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연결된 게 8개씩이 들어간다고 하면 필링 되는 주입기가 8개면 캐핑도 8개가 돼야 되고요. 하지만 그 컨베이어 대신 스마트 운송 시스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그 컨베이어 위에 있는 병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필링이 8개 되는 동안 캐핑은 4개씩 끊어가지고 일을 2번 걸쳐서 할 수 있어요. 1초밖에 안 걸리니까. 보시는 것처럼 쟤네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4개가 일하는 동안 나머지 4개가 뒤에서 줄 서 있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4개가 일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지금 봤을 때 전체 이 흐름에 대해 속도를 2배로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도 줄일 수가 있고, 그 컨베이어 길이를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 캐핑 장치도 개수를 절반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필링 캐핑의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뭔가 스테이션과 스테이션을 일종의 컨베이어로 연결했을 때 어느 하나의 스테이션의 속도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해소를 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 가지고 생산 속도도 좀 높이는과 동시에
장비 크기도 줄이고, 사실 장비 크기 줄이는 것도 현장에서 큰 어떤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기존에 공간은 제한적인데 장비는 계속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 크기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룹화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코카콜라 예를 좀 드릴게요. 코카콜라가 LG 생활 건강에서 나오더라고요. 몰랐는데. 코카콜라가 보면 300ml짜리도 있고 500ml짜리도 있고 1리터짜리도 있고 1.5리터짜리도 있고 2리터짜리도 있어요. 근데 내용물은 똑같이 코카콜라예요. 근데 코카콜라를 이제 제조하는 라인에서 어차피 똑같은 코카콜라인데 병 크기가 달라지니까 생산 만약에 1리터짜리를 제조하다가 500ml짜리 제조하려면 뭔가 그 병들을 잡아주고 하는 포맷이 바뀌거든요. 그걸 포맷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 포맷 체인지를 할 때, 같은 라인에서 포맷 체인지를 할 때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걸 잡아주는 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바꿔줘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다품종 다량 생산의 시대에서, 고객의 디맨드에서 포맷 체인지 요구는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맷 체인지에 걸릴 수 있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또 제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스마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건데, 보신 것처럼 캐리어 두 개가 하나씩 이동을 하나씩 어떤 짝을 지어서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긴 모양의 제품을 이렇게 집다가 포맷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집는 것들을 살짝 이렇게 간격을 벌려가지고 더 큰 거를 집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간단한 예입니다만, 그다음에 얘네들이 섞여서 나와야 된다? 그거에 맞게 지그를 그때그때 조절하는데, 이것들이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조정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짜놓은 프로그램에서 그냥 이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바꿔지는 겁니다. 포맷 변경에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만 이런 그룹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포맷 체인지에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상품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이 뭐 낱개 포장도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벌크 해가지고 100개가 들어간 큰 포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안에 들어가는 제품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포장은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컨베이어를 통해 가지고 그룹하고 스태킹 할 때 이것들을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생산 현장에서 뭔가 포맷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요구가 있을 때 아주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 걸리던 시간과 노력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이제 비용 감소, 그 다음에 생산성이 훨씬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픽앤플레이스를 예를 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그렇고, 기존에 인력이 하거나 혹은 어떤 일반적인 컨베이어를 통해 가지고 뭔가 집어서 올리는 그런 작업에 델타 로봇과 이 지능형 운송 시스템이 연동됐을 때는 훨씬 빠르게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픽앤플레이스 할 때 뭔가 좀 딜레마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뭔가 짚고 내리는 그 상황에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은데 너무 속도를 빠르게 하면 이게 이제 정확성이 떨어져가지고 집는데 실패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속도를 줄이자니 생산 속도가 또 떨어지고. 근데 이렇게 여기다가 지능형 운송 시스템을 넣게 되면 집어서 놓는 순간에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놓고 나서는 이제 빠르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라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속도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성도 향상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속도도 빠르게 이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설명한 이런 여러 가지 지능형 운송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특장점을 정리해 봤는데요. 사실 지금 어디 전시회만 나가 보셔도 이런 비슷한 시스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글로벌 이런 자동화 제조사에서 이미 거의 한 10년이 다 돼 갑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시장에 계속 선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고객들이 주저했던 게 비용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투자비가 컨베이어 썼을 때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이제 계속 어떤 제조의 흐름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있고 혁신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그 고객들이 기존 컨베이어 대신 이런 스마트 컨베이어를 도입해서 뭔가 자기 제조 라인의 효율과 효율성을 높이고 어떤 유연성을 향상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로보틱 솔루션과 함께 이런 지능 운송 시스템을 그래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바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비 설계에 이제 차별화를 둘 수 있고, 그다음에 장비 설계 시간과 출시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고요. 유지 보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시스템 썼을 때, 야, 컨베이어 쓰면 고장나도 고치기 되게 쉬워. 모터 하나 바꾸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 복잡한 거 쓰다가 고장나면 어떡해? 물론 컨베이어보다 기구적으로는 복잡하지만 그 고장났을 때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이제 얘네들을 교체하고 바꿀 수 있도록 저희는 구성이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무슨 예를 들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아이들이 갖고 노는 레고 같이처럼 저희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어떤 트랙을 구성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트랙 간에 어떤 와이어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아까 그 움직이는 캐리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뺐다 붙였다 뗐다 하는 것도 아주 간편하게 손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툴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경쟁사 제품하고 차별되는 점인데, 아무튼 유지 보수에 있어서도 아주 편안한 그런 장점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캐리어의 독립적인 무빙을 사용해서 장비의 성능과 유연성, 그 다음에 장비 크기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장비 라인에 걸쳐가지고 장비의 종합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여기 오늘 참석하신 LG 그룹 혹은 대기업 다른 이런 장비들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큰 장점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가 강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또 여기 왔으니까 저희 제품을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죠.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가지고 있는 로봇 솔루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게요.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좀 말씀드릴게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보통 인지도 있는 제품들이 이제 차단기라든지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높고요. 저희가 되게 많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관리 관한 오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산업 자동화를 위한 오퍼들이 있는데, 슈나이더가 로봇을 가지고 있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도 로봇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1986년부터 로봇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되게 오래됐죠. 지금 보시는 리니어 로봇, 단축 로봇이에요. 단축 로봇을 시작해가지고 다축 로봇, 그러니까 저거를 저희가 이제 수평 다관절 로봇이라고 하는 스카라 로봇이죠. 스카라 로봇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보신 델타 로봇도 있고요. 요즘에 핫한 협동 로봇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저희 협동 로봇하고 그 디지털 트윈 솔루션 적용한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협동 로봇도 있고, 아까 소개드린 지능형 운송 시스템도 있습니다. 저희가 없는 로봇 솔루션은 수직 다관절 로봇만 없어요. 하지만 그 외에 모든 로봇 솔루션을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가지고 있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 가지 다 있어요가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통합된 아키텍처를 제공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어떤 장점이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운데에 저희가 LMC 컨트롤러라는 로봇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 로봇 컨트롤러가 각각의 로봇을 제어하는데, 로봇마다 이제 드라이브가 없는 건 별도의 드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로봇이 제어가 되죠. 로봇에 달린 모터를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르테시안이나 델타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 외에 로봇 안에 드라이브가 포함된 경우가 있거든요. 스카라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가 포함되어 있고, MC12도 그 트랙이 드라이브 내장형이기 때문에 바로 저 컨트롤러에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로봇들이 각각 로봇마다 자기 전용의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컨트롤러로 제어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제어가 될 수가 있어요. 로봇이 나 델타 3개 쓰고 그 옆에 스카라도 쓰고 나 또 스마트 운송 시스템도 쓰고 싶은데 컨트롤러 여러 개 필요한 애가 아니라 하나의 컨트롤러로 다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수직 다관절 로봇도
유럽 브랜드, 글로벌 유럽 브랜드의 수익 다관절 로봇을 같은 그 네트워크에 연동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로보틱스 솔루션을 구성할 때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IO라든지 세이프티죠. 이것도 저희가 같은 네트워크에 통합해가지고 연결해서 하나의 컨트롤러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 제품보다 더 이전에 쓰이거나 기존에 쓰고 있던 다른 서드 파티 어떤 그 프로토콜과도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상위로 올리는 것도 바로 이 컨트롤러에서 다이렉트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할 수 있는 로봇 관련된 아키텍처를 정말 단순하게 심플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효율적인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이 장비의 연결성과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퍼포먼스도 뛰어나게 이제 향상을 시킬 수 있고 유지보수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러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라인 좀 사진이 흐릿하긴 한데 이제 델타 로봇이 세대가 있는 다중 로봇 피커 라인이라고 하는 라인의 장비예요. 이제 많이 쓰는 장비의 하나의 예인데 델타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 거미 로봇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인피드 컨베이어, 아웃피드 컨베이어가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스테이션으로 넘겨주기 위한 스마트 컨베이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HMI도 있고 세이프티도 있고 상위 감시반 연결도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아주 정말 기본적인 구성이거든요. 이런 구성을 기존에 이제 사용하시던 어떤 제조사의 제품들 혹은 일반적인 제품들로 구성했을 때와 저희 아까 그 하나의 아키텍처로 할 수 있는 슈나이더 제품을 구성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넣어봤어요. 일단 로봇 세대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인피드 라인, 아웃피드 라인을 구동하기 위한 서브 모드 하나씩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베이어 필요하겠죠. 자, 얘네들이 이제 필요한 건데 얘네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델타 로봇 같은 경우 각각의 드라이브와 각각의 컨트롤러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물론 어떤 제조사에는 하나의 컨트롤러로 여러 개의 똑같은 로봇을 제어하는 곳도 있지만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대중적으로 각각의 컨트롤러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여기 들어간 이미지는 다 슈나이더 제품의 이미지입니다. 경쟁사 제품 이미지를 제가 함부로 쓸 수 없어가지고 저희 제품 넣어놨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고 또 인피드, 아웃피드, 컨베이어 구성 골 돌려야 되잖아요. 이 모터 연결할 드라이브, 그 다음에 얘네들 제어할 컨트롤러가 PLC가 또 따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컨베이어, 제조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스마트 컨베이어 제조사들은 드라이브가 별도인 경우가 있어서 또 얘네들도 드라이브가 필요하고 또 이걸 위한 다른 또 컨트롤러가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대부분 로봇과 그 다음에 컨베이어 라인, 그에 부속되는 라인들, 그 다음에 스마트 컨베이어 같은 것들이 컨트롤러가 통합이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구조입니다. 얘네들 이렇게 사용하는데 각자 그냥 다 쓰고 말 거 아니잖아요. 데이터 끌어올려야 되고 통합해야 되고 시스템 위로 정보 올려야 되고 얘네들을 또 통합하기 위한 통합 컨트롤러와 게이트웨이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세이프티와 HMI들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깔끔하게 그려서 별로 안 복잡해 보이지만 현장 가서 보면 정말 복잡합니다, 진짜. 이런 것들이 일단은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땐 컨트롤러가 종류도 많고 너무 많아요. 얘네들 하나하나 연결하는 것도 일이고 그런 거 하나하나 관리하는 것도 일입니다. 제가 LG 그 공장에 한번 회의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로봇을 어느 브랜드 거 몇 가지나 쓰세요? 로봇을 이미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로봇 브랜드만 6개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하나의 라인에. 예. 그 다양한 로봇 브랜드들이 다 자기만의 컨트롤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된다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복잡해질 겁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아까 아키텍처로 한번 볼까요? 똑같이 델타 로봇과 인피드, 아웃피드, 그 다음에 스마트 컨베이어 있는데 드라이브도 저희가 통합해가지고 각각의 모델형으로 이제 드라이브 넣어가지고 일체화할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 컨트롤러도 그냥 하나의 컨트롤러로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컨트롤러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서 하나로 줄었죠. 물론 극단적인 비교입니다만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컨트롤러를 통합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장점들이 아주 많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려고 좀 넣어봤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단일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예요. 그 PLC 프로그램으로 로봇 로직도 짜고요, 서버 로직도 짜고요, 스마트 컨베이어 로직도 짭니다. 프로그램을 여러 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고, 관리 포인트가 줄어드는 건 유지 보수에도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네. 그래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그냥 단순 하나의 제품만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큰 장점들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통합 솔루션으로 저희가 제공할 때 고객이 아주 큰 장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발표 시간이 40분인 줄 알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10분 정도가 났는데, 가치 제안 마지막으로 좀 제안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보신 것처럼 저희는 중앙 집중식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자동화 프로세스 혹은 일부 장비, 여러 개의 장비 묶인 자동화 프로세스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구현이 가능하게 되고요. 전체 로봇과 장비를 단일 컨트롤을 통해서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이 아주 쉽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컨트롤 시스템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저런 것들이 줄어들면 당연히 컨트롤 패널의 공간도 필요한 공간도 줄어들 거고, 장비의 크기가 좀 직결이 되겠죠. 컨트롤 패널 공간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고객들 많이 봤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또 저희 그 팩드라이브 3라고 하는 그 아까 컨트롤러와 드라이브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 서비스 및 장애 조치도 간소화를 할 수가 있다는 점 저희가 특장점으로 좀 내세우고 있고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ESM이라는 게 이코스트럭처 머신 익스퍼트, 저희 PLC 아까 그 LMC 컨트롤러 제어하는 프로그램 툴 이름입니다. 좀 깁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통합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로봇 모션,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비주라는 기능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 외에 디지털 트윈을 접합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그 델타 로봇, 그 다음에 이 트랙, 이런 것들 프로그램 하는 거, 야, 우리 지금 잘 쓰고 있는데 니네 거 언제 배워서 언제 만들어? 니네 거 쓸 줄 몰라. 복잡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라고 하시지만, 저희는 이미 로봇과 이런 그 트랙과 연동되는 것들이 다 그 여러 차례 많은 그 테스트와 자체적인 어떤 그 개발팀을 통해 가지고 템플릿화가 돼 있어요. 처음 백지부터 프로그램 짜는 게 아니라 틀이 대부분 짜여진 템플릿을 가져다가 거기서 내가 원하는 필요한 부분만 바꿔가지고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걸 저희는 스마트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미리 정의된 그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객체들을 조합했을 때 그 전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짤 필요 없이 틀이 잡혀진 상태에서 짤 수가 있다는 점, 훨씬 간편하게 짤 수가 있다는 점이죠. IC 61313을 준수하는 랭귀지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뭐 델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한 솔루션, 아까 보신 멀티피커 솔루션, 이런 것들도 이미 저희는 예제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로봇이 적용되는 그런 라인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저희가 아주 프로페셔널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좀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로보틱 솔루션의 어떤 고객 가치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었네요. 저희 이제 적용 사례죠. 너희 한국에 어디 적용했어라고 항상 물어보세요. 저희가 금년에 시작했거든요. 아쉽게도 한국의 현장에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제 로봇 시스템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혹은 단숨에 도입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고객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작년 말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혹은 고객사를 만나 뵈면서 저희 제품을 제안하고 있고, POC를 제안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레퍼런스를 만들어 가려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해외에는 상당히 레퍼런스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랑스 회사고요. 이런 로봇 시스템 헤드쿼터는 독일에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유럽 쪽에 대부분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이런 쪽에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가까운 곳에는 두 번째가 일본 사례인데, 가까운 곳은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에도 레퍼런스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라이브텍이라는 어떤 그 식품 포장하는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포장 회사에 저희 그 아까 보신 MC12라고 부르는 지능형 운송 시스템과 델타 로봇이 적용이 돼서 말씀드린 전환 시간이 여기 이게 패키징 할 때 이거 초코바 같은 거거든요. 초코바가 4개짜리 포장도 있고 8개짜리 포장도 있고 뭐 20개짜리 포장도 있대요. 그때 포장 용기 크기가 달라지는데 포맷 변환을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포맷 변환을 일일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한 번 포맷 변환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는 그때 바뀌기 때문에 포맷 변환도 해줘야 되고, 그럼 포맷 변환에 있어서 저희 보시는 것처럼 여기 캐리어 2개가 상자를 짓는데 여기 이제 기구물로 잡죠. 이런 것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포맷 변환을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따 영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환 시간을 단축하고 출시 시간 단축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고 공간까지 줄어드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이 고객이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델타 로봇 움직이고 있고 내부에 이제 저희 MC12 들어가서, 지금 이거는 포맷 변환은 아니고 이제 저쪽에서 온로딩하고 로딩하는 것들, 이건 제가 볼 땐 데모 라인 같아요. 왜냐하면 생산 라인에 적용했다기에는 조금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POC를 했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게 이제 실제 데모 생산 라인에 적용된 모습인데, 이 박스 지금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박스 안에다가 상품들을 넣고 있는데, 이런 박스들을 그때그때 포맷에 따라서 변경을 쉽게 할 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딱 그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2개만 좀 가져왔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지능형 운송 시스템의 좀 다른 특정은 저희가 이 트랙 모양을 이 45도 원 한 피스, 그 다음에 일자 그 트랙 한 피스, 이것들을 2가지 모양을 여러 개로 조합을 해가지고 트랙을 만들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모양의 레이아웃으로 트랙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혹은 클로즈 루프가 아니라도 이렇게 오픈 루프로도 트랙을 구성할 수가 있어서, 대부분 경쟁사들 제품이 곡선 부분이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모양으로 트랙 구성하기 쉽지가 않은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좀 장점이 있고, 또 안에 내부 공간 보이시죠? 이 내부 공간을 저희는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꽉 메워져 있어서 내부 공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바깥에 있는 스테이션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그것도 장비의 레이아웃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예, 여기서 좀 이런 동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렸고, 또 하나는 가까운 일본 사례예요. 일본의 어떤 제조사에서 저희 그 스마트 트랙과 그 다음에 여기는 머신 익스퍼트 트윈도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좀 긴 트랙을 2개를 연동해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포장하는 그 포장 장비인데, 하나의 그 트랙을 바로 옆에다가 또 하나의 트랙을 써가지고 복잡한 어떤 프로세스를 별도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한 게 아니라, 이 2개 연동된 그 캐리어의 움직임으로 그런 프로세스 그 스테이션에서 하는 일들을 그 스마트 트랙 위에서 구현을 한 사례예요. 이것도 영상이고요. 보시면 소리만 나고 안 돌아가네요. 보시면 여기 겉에 트랙이 하나 있고 그 안쪽에 트랙이 똑같이 하나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 상품들이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지금 까맣게 보이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캐리어들이 더블로 잡혀서 거기서 움직임을 통해서 원래는 스테이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들이 결국에는 그 이송장치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거죠. 그것도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객이 어떤 그 스테이션 수를 줄이고, 그럼으로써 공간도 줄일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영상이 재생이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됐네요. 네. 양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마무리 짓겠는데요. 그래서 슈나이더가 이런 로보틱스 장비의 어떤 생산성, 그다음에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들도 가지면서 통합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고 있고, 오늘 보여드린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지능형 운송 시스템이 결국에는 이미 이제 시장에 상품화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도입을 이제 빨리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고객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조 라인에 하나의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이 더 있다면 저희 제품에 대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고요.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그 넥스트 정보를 좀 전달해드리고 공유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 제조 혁신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부스에서 저희 제품들 볼 수 있고, 카탈로그, 그다음에 기념품 이런 것들 받으실 수 있으니까 끝나고 쉬는 시간에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